예, 오늘의 정치화 토픽 두 번째입니다. 이재명의 조국 사면 진짜 이유 드러났다. 그런데 그 이유가 좀 충격적입니다. 자,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재명 지지율 또 폭락했습니다. 또 폭락했습니다. 매일매일 지지율 조사가 하나씩 정도 나오는데 계속 최대치로 폭락, 최대치로 폭락 그렇게 나오죠. 또 내일 갤럽 되면 또 갤럽 조사도 또 폭락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폭락을 한 것은 폭락 폭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죠. 왜 그런지. 전국 지표 조사라는 것이 있죠.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네 군데 여론조사 업체가 공동 조사를 해서 전국 지표 조사라는 걸 해서 2주에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57%로 집계가 됩니다. 집계가 되는데 잘못하고 있다는 33%. 그런데 이 57%라는 숫자가 2주 전 실시된 같은 조사보다 무려 8%포인트 하락을 한 겁니다. 2주 전에는 이게 그러니까는 그래도 65%가 났다는 이야기죠. 참 믿을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 65%가 나왔다고 조사 결과를 내놓은 그 조사에서조차도 이 57%대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8%포인트가 추락을 했고 반대로 부정평가는 9%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긍정평가는 8% 내려가고 부정평가는 9%포인트 올라갔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그러니까는 제가 계속 전해드렸죠. 50%대 그 이제 초반으로 다 떨어졌다. 다 떨어져서 그 40%대로 내려가고 일정 그 특정 시점에서는 이미 40%대로 내려갔다. 이재명 지지율이. 그런데 여기는 지표조사는 8%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왜 57%냐? 57% 되느냐? 이것은 ARS 조사하고 전화면접원 조사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얼미터를 비롯해서 ARS 조사를 하는 쪽에서는 이미 전부 다 50% 초반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화면접 조사를 하는 갤럽도 전화면접 조사를 하죠. 갤럽도 확확 떨어지고 있어도 여전히 50% 중후반대를 유지를 한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ARS 조사는 기계가 하기 때문에 기계에 응답을 하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본인의 속마음을 잘 제대로 털어놓죠. 그런데 전화면접 조사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하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재명 정권 초반에 서서히 퍼는데 무슨 카톡도 검열을 하겠다고 하고 막 이러는데 사람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나 이재명 지지 안 해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화 면접원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더 높게 잡히는 진짜 지지율보다 더 높게 잡히는 그런 상황이 갤럽도 그렇게 나오고 오늘 MBS 조사도 그렇게 나왔는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제를 하더라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똑같아. 팍팍 떨어지는 건 똑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 최근 단행된 강복절 특사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그 특사 잘못됐어. 부정평가가 54%. 잘했어. 긍정평가는 38%. 부정평가가 훨씬 많죠. 특히 조국 윤명입니다. 그리고 조국 윤명을 비롯한 강복절 특사에 대해서 보수청은 부정평가 비율이 81%. 굉장히 높죠. 그런데 진보청에서도 31%가 특사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보청에서도 아마 이재명 지지청에서도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이번 사면 잘못됐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은 또다시 물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왜 조국 유명 특히 조국을 사면을 했을까? 사면하자마자 조국 당 다시 대표를 한다고 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출마를 할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갈지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미셀링 한우 명품점에서 한우 먹고 이렇게 된장찌개 보글보글 하는 거 내놔서 또 조롱의 대상이 되고 그러므로 해서 이재명의 지지율 팍팍 떨어지고 그런데 왜 했을까? 다시 의문이 드는 겁니다. 제가 이재명이 왜 조국을 사면하지 않을 수 없었는지는 두 가지로 계속 말씀을 드리죠. 하나는 조국하고 딜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조국 당이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아서 이재명의 표를 참칭하지 않는 대신 이재명이 집권하면 바로 사면해주기로 약속을 해버렸다. 그래서 그걸 안 지키면 조국이 가만 안 있을 거다. 최강욱도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 조국하고 같이 사면된 최강욱도 이재명이 조국이 교도소 가기 전에 내가 그 정권을 잡으면은 최단기에 사면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런 말까지 했죠. 그럼 그 이제 전제가 있었겠죠. 가로 열고 조국 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준다면 가로 닫고. 그러면 이건 야합입니다. 이제 그런 야합이 있었을 가능성 하나는 이 좌파의 원로들을 비롯해서 이 시민사회단체, 좌파 시민사회단체, 교수들, 심지어 문재인까지 나서가지고 이 조국을 사면을 해. 왜? 조국을 다음 포스트 주자로 키우기 위해서, 다음 좌파 정권의 대권 주자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기에 조국을 빼내서 조국에게 그 역할을 맡기려고 한 것 아닌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죠. 지금 좌파 정권 창출의 그 공식을 보면은 그 전에 DJP 연합, 그러니까 충청과 호남의 연합으로 됐지만은 그 다음에 정권을 잡은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까지 공통점이 하나 있죠. 호남의 지지를 받는 영남 후보입니다. 호남의 지지를 받는 영남 후보. 그게 좌파가 정권을 가져가는 공식이죠. 그런데 조국은 부산 출신이죠. 그래서 조국을 키우기 위해서 이재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 지금이라도 속행하면 이재명은 바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럼 바로 조기 대선 열리죠. 자, 그런 의미에서 조국을 사면하라고 압박을 넣었는데 어쩔 수 없이 대주주들이 그렇게 하니까는 그걸 그 민노총, 자기에게 청구서를 막 내면은, 대선 청구서를 내면은 민노총, 참여연대 이쪽에서 다 돌았으면은 이재명이 버티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조국을 사면을 했다. 자, 이 분석이 아니면 이 두 가지가 이 빅딜, 서로 이제 그 야합한 거하고 이 좌파의 대대적인 압력하고 같이 작용을 해서 조국을 내보내버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 배경을 나름대로 설명을 합니다. 왜 조국을 추록시켰느냐. 탈옥이라고 이야기하는 쪽도 있죠. 말도 안 되는 추록이니까. 그런데 우상호 말을 굳이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상호가 둘러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호의 말을 전해드리면서 그 횡간의 뜻도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상호가 오늘 용산에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왜 기자간담회를 했을까요? 워낙 이재명 지지율이 막 떨어지니까 뭔가 이렇게 한번 수습을 해보려고 정무수석이 나서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일단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 대해서는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 대해서는 이제 이게 이 공식적인 이 용산의 반응이 되는 것이죠. 뭐 대변인에게도 그런 질문이 갔지만 대변인은 뭐 공자왈 맹자왈 하는 소리만 했고 이 우상호가 이재명 지지율 급락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사 문제에서 생긴 아픈 측면, 인사 참사라는 이야기죠. 정치인 사면에서 왔던 국민들의 일부 실망감, 말도 안 되는 사면을 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지지율 하락 원인에 넣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여러 구설수, 그 법사위원장, 차명 거래, 주식 차명 거래 이런 것들. 그럴 때 지지율 하락이 온 것이다. 어떤 요인이든 지지율이 빠졌다는 건 국민 일부가 지지를 철회했다는 것이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면 9월 초부터 타운홀 미팅도 재개하고 대통령실 중심으로 다시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 프로그램 최우선으로 계획을 짜고 있다. 그러면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한 오늘 저녁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완전히 틀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으로 갔죠. 자, 이것이 이제 지지율 문제고, 그러면 조국을
왜 사면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상호가 하는 말에 제가 이 행간의 뜻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상호가 하는 말은 일단 조국 윤미향 광복절 특사 논란에 따라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이재명이다. 지지율이 떨어졌으니까. 이재명은 지지율 떨어지면 생명줄이 끊기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지지율 떨어지면 재판 촉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이재명이다. 피해? 글쎄요. 이게 뭐 피해라고 표현을 자기들은 이제 합니다. 뭐 자기들 입장에서는 피해겠죠. 근데 이게 자업자득이죠. 자기들이 사면해놓고 가장 피해를 본 인물이 이재명이다. 이게 무슨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어쨌든 지지율 폭락을 하는데 그런데 왜 했나? 이게 중요하죠. 왜 했냐? 우상호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면을 한 것은 조국 윤미향 사면을 한 것은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니고 피할 수 없다면 이번에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고뇌 어린 결단을 내린 것이다. 자,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죠. 왜 피할 수가 없습니까? 왜 피할 수가 없습니까? 피하면 되지.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이제 조국 겨우 형기 3분의 1 살았는데 지금 안 해도 되죠. 나중에 해도 되고 아예 안 해도 되죠. 상황에 봐서. 이게 이재명이 정말 자기 혼자 결정을 했다면 어떤 야합도 없었고 조국과 야합도 없었고 이 좌파 진영의 압박도 없었고 자기 혼자 결정을 했다면 안 하면 되죠. 피하면 되죠. 그런데 피할 수가 없다면 이번에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치인 사면이 우상호 주장은 사면 발표 며칠 전에 논의를 시작을 했고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특권이 정권 교체됐다고 해서 바로 사면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제외 원칙부터 정했다. 그래서 이화영 같은 분이 제일 먼저 제외됐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무슨 본인들이 떳떳한 정권이라서 정권처럼 하느라고 사면권 행사해서 이재명과 가까운 사람은 제외했다. 거짓말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거짓말이죠. 하나는 이화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화영은 지금 하나의 재판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됐죠. 사면은 확정 판결이 돼야지 하는 거죠. 확정 판결에 대해서 7년 8개월 형을 살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대북 송금 사건 특가법상 뇌물죄 재판을 시작을 하고 있죠. 시작을 했죠 이미. 거기에 김성태와 이재명이 공범인데 이재명은 빠져나가 버리고 김성태하고 둘이 재판을 받고 있죠. 한쪽의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을 다른 또 한쪽 재판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사면을 해주면은 이것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재판을 진행 중인데 아마 법적으로도 그게 해석을 하면은 사면권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게.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화영을 지금 사면을 하면은 이재명이 대북 송금의 공범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거죠. 공범을 사면을 지금 공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범을 사면을 해주면은 이게 민심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못 해놓고는 무슨 특권 배제의 원칙이 있었다. 국민을 현혹하는 주장이죠. 그리고 조국 사면에 대해서 자 본격적으로 조국을 왜 사면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상호가 대통령 임기 중에 조국 사면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정무적 판단을 먼저 했다. 문재인을 비롯해서 좌파 원로들이 막 사면하라고 하니까는 이거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무적 판단을 먼저 했다. 자, 이렇게 정무적 판단을 먼저 했다. 사면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정무적 판단을 사면을 피할 수 없다고 한 정무적 판단이 뭐냐? 문재인을 비롯해서 백낙청, 함세웅 이쪽이 다 압박 아니냐? 민노총 참여연대 이쪽 압박 아니냐? 그것을 대놓고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피할 수 없다는 정무적 판단을 했다. 정무적 판단을 하시면 이유가 있을 텐데 조국하고 야합을 했다든지 그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시기가 왜 이렇게 빨리 했느냐? 그래 피할 수 없어. 그러면 좀 크리스마스도 있고 한데 나중에 하면 되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시기가 바람직하냐를 두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는데 어차피 한다면 취임 초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해서 사면을 결정했다. 그게 아니죠. 어차피 이제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압박이 있었고 뭐 야합이 있었든지 간에. 그런데 취임 초에 하면은 지금처럼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이재명 집권 초에 지지율 폭락을 하면은 이 국정 운영 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죠. 민심이 그 조국 사면으로 인해서 덜썩덜썩하고 있죠. 뭐 된장찌개 그뿐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일일이 전해드리기도 참 제가 짜증이 날 정도로 조국이 설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면 여파 사면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지가 몰랐단 말이냐. 이제 이런 그 문제가 제기되죠. 여기에 대해서 우상호는 사면 여파에 대해서도 보고를 했다. 만약에 사면을 하게 되면은 민생 사면에 빛이 바르고 자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지율도 4 내지 5%포인트 빠질 건데 감수하겠냐고 했을 때 이재명이 고민을 했고 휴가 중에 연락이 와서 우리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자고 해서 사면을 하게 되다. 자, 지지율 4 내지 5%포인트 빠질 거라고 미리 건의를 했다. 지금 실제로 5% 빠졌다. 이 보도가 이제 나오니까 갤럽 기준으로 조국 사면 때문에 5% 빠졌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뒤에 이제 껴야 맞추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사면을 했느냐. 4, 5% 빠지고 민생 사면에 빛이 바래고 국민들의 그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그 사면을 왜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정확히 이야기 안 합니다. 정무적 판단, 불가피하였어. 그 불가피한 상황이 그게 핵심이죠. 왜 그랬느냐, 야합이 있었느냐, 아니면은 이재명이 집권 초에 사면권도 제대로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실권이 본인에게 없는 것이냐. 사실상 이재명에게 실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미 좌파 진영 안에서는 레임덕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좌파 진영 안에서는 지금 이재명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다. 자, 이런 지적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것인데 또 2차 인사 참사도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 참사도 지지율 폭락의 한 원인이죠. 그런데 2차 인사 참사 그중에서 특히 태교진 교육부 장관 내정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박정희 전 대통령 11.5 사건을 뭐 탕탕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그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거기 뭐 집회에 나가서 잘 가라 병신년. 2016년에 이제 원숭이 띠라서 육식갑자로 병신년인데 병신년 그걸 이제 욕을 하는 거죠 사실상. 잘 가라 병신년. 이런 인물에게 대한민국 교육 정책을 맡기겠다고 지금 이재명이 발상을 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놀라운 추리를 하나 하게 됐습니다. 왜 최교진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을 우리 자라나는 세대 교육까지 다 책임지는 그 부처의 수장으로 앉히려고 하고 있는 걸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재명의 목표는 국가 정체성을 바꾸는 거다. 주류 세력을 완전히 교체하는 거다. 좌파 성향으로, 좌파 쪽으로. 그래서 정책은 계속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것을 막 추진을 하고 인사는 좌파 성향 인물들을 막 갖다 앉히죠. 그런데 한국 교육을 이끌어갈 인물에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을 하는 그런 인물을 갖다 앉힌 겁니다. 교육을 그렇게 앞으로 시켜라는 메시지가 아닌가도 싶을 정도에서 저는 좀 섬뜩합니다. 오늘 뉴데일리가 단독 보도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딸은 자본주의 체제 변혁 하는 체제 전환 운동을 주도를 하는 인물이다.
새로 나온 겁니다. 딸이. 그리고 4위는 무슨 양심적 병역 거부자, 군 입대를 거부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뭐 4위는 일단 놔두고 딸이 대한민국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는 체제 전환 운동을 주도한 인물인데 그걸 이 최교진이 응원을 했다는 그 흔적이 나왔습니다. 최교진의 딸 최모 씨는 이 체제 전환 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을 지냈고 현재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 활동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체제 전환 운동 정치대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을 해서 사회 생태적 재생산의 중심을 두는 대안 체제를 건설하자.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 무너뜨리자는 거죠. 사회 생태적 재생산, 사회주의 뭐라는 것을 뭐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착취와 수탈, 억압에 맞서서 존엄과 평등을 위한 상호 의존과 돌봄의 관계로 사회를 재조직해야 한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추구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자유시장 경제를 명시한 헌정체제를 바꾸자는 논리를 이 체제전환 운동 정치대회에서는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인물이 이 조직위원으로 활동한 인물이 바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라는 이야기죠. 그 딸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생산의 지점에서 임금 노동을 착취하는 체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 재생산 노동과 자연을 수탈해야만 착취가 가능해지는 체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최교진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딸 활동, 하는 저서, 책, 글 이런 것을 다 공유를 하면서 엄마나 아빠가 자기 삶을 제대로 살기도 벅차 돌봐주지 못하는데도 스스로 부모와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줘서 고마울 뿐이다. 자기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줬다.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을 하고 사회주의 체제로 가르는 그 운동을 하는 딸에게 나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줘서 고맙다. 본인 생각이 같다는 이야기죠. 그런 인물을 지금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해서 이 국민들이 이만큼 살게 된 이 나라의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을 지금 뭐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을 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까? 자, 그래서 이런 인물을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은 또 2차 인사 참사가 일어나서 이재명의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